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악플도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플을 너무 고소하고 싶은데 어떤 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악성 댓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라고 하죠, 보통. 그걸로 고소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죄는 특정성이랑 공연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댓글로 달았으면 인터넷상에 공연성은 충족이 된 것이고요, 특정성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 글을 썼다거나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알 수 있을 정도면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자체가 중요해질 텐데, 모욕죄에 해당하려면 흔히 말하는 욕설이죠. 경멸적 감정의 표현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수위 이상이 돼야 이제 성립을 하는 거고,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도 성립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성립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제 더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허위 사실인지 진실인지 이런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악플을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중 어떤 걸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네. 우선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욕설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욕설이나 조롱 이런 정도에는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고,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혹은 허위 사실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죄로 이제 고소를 하시면 되고, 채팅 내용이 음란한 채팅이다, 뭐 이런 댓글을 달았다 이런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악플을 고소하기 위한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악플이 달린 부분을 캡처해서 이제 저장해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이제 고소할 때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만 해외 기업의 경우,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이제 특정할 영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찾으시면 좋습니다. 뭐 국내 이메일 주소라든지, 국내 계좌번호라든지, 국내 사이트의 아이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추가로 수집해 두시면 좋습니다. 악플의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은데요. 영업장을 향한 악의적인 후기 또는 부정적인 리뷰, 이런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모두 다 고소할 수는 없겠죠. 이제 특히 그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서 또 무죄나 무혐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 내용이 구체적인 허위 사실인 경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악플로 인한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악플로 인해서 이제 합의금을 얼마 받을 수 있냐 이런 걸 많이 문의하시는데, 사실 이제 합의금이라는 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원하는지, 또 가해자 측에서 얼마나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할 텐데,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하니까 뭐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악플에 대한 민사소송, 과연 실익이 있을까요? 네, 악플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사실 하면 크게 실익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그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뭐 피해를 실제로 받은 게 아니라면 악플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악플 고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악플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아래 상담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